자, 그렇다면 남현이 전 청조 남현이는 이제 한때 뭐 연인이었죠, 어찌됐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남현이 전 청조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냥 정말 많이 친구로 좋아하는구나로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고 처음에 저한테 다가온 것부터가 작전, 아예 계획 세우고 온 것 같아요. 남현희 감독님을 대하는 마음, 행동 그 어떤 거짓도 없었어요. 남자가 되는 수술을 해야겠다 결심도 했고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남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남현희 씨가 경찰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 말이에요. 저 전 청조랑 저 대질할게요. 대질 조사 시켜주세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게요. 이렇게 남현희 씨가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현희 저는 전 청조와 사기 공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헤어진 두 사람 조상규 변호사님 조만간 경찰서에서 재회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공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양형 파트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려면 전총조 씨는 피해 보전을 해줘야 돼요, 피해자들한테. 예. 그런데 본인이 사기 행각으로 번 19억을 다 남현희 씨한테 썼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그 돈의 일부라도 전총조한테 돌려주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전으로 쓴다면 상당히 이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총조 씨가 뭐 중형이 예상된다고는 했는데 예. 앞선 그 이제 영상에서 참작해야 될 사정이 좀 빠진 게 있어요. 뭐요? 자백을 하고 피해 보전이 이제 이루어지면 예, 예. 사기 같은 경제 범죄는요. 어떻게 보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피해 보전이 이루어지기에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피해자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에서 피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사람이 뭐 하루속히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자동차 있잖아요. 남현희 씨가 전 총조로부터 받은 영국의 명차 한 4억 정도 되는 차입니다. 벤틀리 차량. 이것과 관련해서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목소리 하나 들어보시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벤틀리는 송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여동생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매달 100만 원씩 드렸고 남현 씨 명품 이런 것들 카드값 내주고 대부분 같이 가서 쇼핑을 했어요. 자, 누구 한 진영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 총조는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어 해갖고 사준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남현희 씨 측에서는 벤틀리 저 차량은 전 총조의 깜짝 프로포즈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저 벤틀리 압수를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벤틀리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주장까지 했는데 글쎄요. 진실 공방으로 계속 번졌네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남현희 씨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 감독도 처음에는 깔끔하게 전 청조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거였고 그리고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줄 만한 상황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남현희 씨의 명의냐 이거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의 친동생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서류 등을 받아서 본인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남 감독은 정말로 이걸 받기 전까지 몰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쉽게 납득을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SNS에 자랑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생각하는 거 깔끔하게 돌려주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남현희 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도 그 송파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가족들이 온 후에 빠져나갔죠. 예. 깔끔하게 돌리고 싶었다고 하면은 그때 차를 놓고 왔어야지 맞는다는 거죠.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남현희 씨가 정말로 이 차에 전혀 욕심이 없는데 선물을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세컨폰입니다. 세컨폰. 그렇죠. 예. 그 세컨폰이 제출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현희 씨가 이거를 들고 나왔죠. 근데 네. 본인은 특별한 의도는 없이 들고 나왔다고 네. 하는데 집에서 나올 때 그 폰과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그게 중요한 물품일 수 있다라는 정황을 남현희 씨가 알고 있지 알고 않았을까 있었다. 생각될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이거를 이미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경찰이 냈대요? 그렇습니다.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이 될 텐데 네. 이 폰이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전청조가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한 그의 사실상 금고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포렌식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 폰이 남현희 씨에게 어떤 돈을 건네는 정황이 있는 그런 걸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혼란스럽고요. 억울하고요. 여러 가지로 다 자기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가지고 움직인 것들이 거의 다예요. 전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였어요. 저는 펜싱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요. 많은 조언을 들었고 남현희 감독님한테 많이 물었어요. 직원분들도 저는 제가 직접 뽑지 않았고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일어나는 뭐 사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조상규 변호사님, 지금 펜싱 학원 얘기가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데 경제 공동체 의혹,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그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네. 그런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는 아이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게 무슨 예, 말이냐면 예. 아까 그 외제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예. 자금 출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서 사준 거냐? 근데 돈이 없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그걸 받았다. 그러면 어디서 무슨 짓 해서 생긴 돈인지 뭔가 의심스럽고 무슨 짓 하는지 알 것 같은데도 그걸 받았다. 그러면 미필적으로 저 사람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결국 수혜자는 나니까 내가 그거를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연장성상에서 예. 그러면 전청조가 운영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결국 앞선 수익의 수혜자가 남현희 씨였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남현희 씨한테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익을 결국 얻은 사람이 공범이 될 확률은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그 전청조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론이 납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은 전청조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현희 씨와의 이제 공범 이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들여다보겠다 하게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논란이 이 불똥이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